자기 조절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외재적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했는데 자기 조절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재적인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내재적 동기라고 해야 되겠죠. 내재적 동기가 중시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학습 목표 없이 하나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학습 과정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이란 게 없을까요? 모니터링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조절 학습은 목표가 있고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점검도 합니다. 점검, 모니터링이란 것도 한다는 것이죠. 인지, 동기, 행동. 인지, 동기,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절합니다. 네, 맞습니다. 스스로 조절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기조절이니까. 메타 인지 전략보다 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아닙니다. 메타 인지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메타 인지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코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코노라는 학자는 자기 조절 학습이라는 것과 메타 인지 전략, 상위 인지라고도 하죠. 상위 인지 전략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것을 사고하는 능력, 인지 전략에 대해서 다시금 사고하는 능력, 그게 바로 메타 인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절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전략보다는 메타 인지 전략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너라는 학자는 바로 자기 조절 학습과 메타 인지 전략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에 자기조절학습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는 이제 공동조절학습인데요. 자, 이거 공동조절학습 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자, 타인이 조절하는 학습이 먼저였어요. 타인 조절학습하고 그 다음에 자기조절학습 사이에 자, 비고츠키가 제시한 바로 공동조절학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동조절학습이 여기에 들어가요. 공동조절학습은 타인과 자신이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동조절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조절학습은 타인조절학습과 자기조절학습의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공동조절학습이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기조절학습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본 공동조절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이 있고 아동이 있죠. 성인과 아동의 학습 과정을 공유한다. 공유가 바로 공동조절의 개념이죠. 성인과 아동은 학습 과제에 대한 특정 목표를 같이 설정한다. 가치가 중요한 거죠. 공동조절학습입니다. 성인이 성공적 학습의 준거를 설정하고 이거는 성인이 하는 역할이고요. 뒤에는 아동은 자신의 수행을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학습의 준거를 설정하는 것은 성인이 해주는 거고 아동은 그것을 수행하면 된다. 수행하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두 사람이 공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조절학습 맞습니다. 성인의 도움은 학습의 초기부터 끝까지 같은 강도로 지속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많이 도와주고 나중에는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습의 초기부터 끝까지 같은 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많은 도움을 주다가 나중에는 적은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성인의 도움이라고 했으니까 성인의 도움은 스캐폴딩이라고 해요. 스캐폴딩은 비계 설정이라고 하죠. 비계 설정을 발판화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도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발판을 만들어서 딛고 올라가서 건물을 만들듯이 하나의 외부적인 도움이에요. 이러한 도움이 바로 이제 많은 도움에서 적은 도움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강도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타인 조절 학습과 자기 조절 학습 사이에 뭐가 있다? 공동 조절 학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19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0번 문제 별표. 마이켄바움 또는 미켄바움이라고 하고요. 마이켄바움의 자기조절 행동을 향상시키는 단계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입니다. 자, 자기조절 행동이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타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내면화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자기조절 행동에 향상시키는 단계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나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 암기법 한번 써보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인 끊고요. 타자, 인, 그 다음에 타자, 그 다음에 손해. 자, 이렇게 좀 끊어서 읽으시면 좋아요. 인, 타자, 손해. 인, 타자, 손해. 5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인지적 모델링이고요. 두 번째가 타인에 의한 외연적 안내고요. 세 번째가 자기 안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자가 들어갔죠. 소멸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 타자, 손해를 제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인, 타, 자, 소, 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암기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인지적 모델링이라고 했습니다. 인지적 모델링을 제가 이제 하나씩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성인이 아이에게 큰 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아동은 관찰하는 거예요. 자, 성인은 큰 소리로 말하고 아동은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적 모델링이라고 말해요. 인지적 모델링. 머릿속에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동을 아직 수행하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타인에 의한 외현적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외현적 안내. 자, 이것은 한번 써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인이 말한 것을 아동이 따라하는 겁니다. 성인의 말을 아동이 따라하는 겁니다. 아동이 따라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타인에 의한 외현적 안내라고 합니다. 아동이 따라했기 때문에 외현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자기 안내, 외현적 자기 안내가 있는데요. 외현적 자기 안내는 아동 혼자 사는 겁니다. 여기는 타인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자기라고 했으니까 아동이 혼자서 큰 소리 내며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기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기 니은과 디귿의 차이는 뭐냐면 성인이 말을 해주고 그것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성인이 말을 하고 따라하는 거고 여기는 아동이 혼자서 하는 겁니다. 다르죠? 자, 외연적 자기 안내, 점진적 소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외연적 자기 안내가 디귿, 니을이 같잖아요. 근데 점진적 소멸이라고 했죠. 목소리를 작게 하는 겁니다. 아동이 혼자서 목소리를 작게 내며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하기로 쓸까요? 네, 수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네, 목소리를 작게 내며 점진적인 소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면적 자기 안내입니다. 이거는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아동이. 자, 이것을 우리가 내면적 자기 안내라고 합니다. 지금 사례를 다 적어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출간될 교재에 해설에 넣어드릴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인, 타자, 손해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례를 잘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대로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20번의 답은 1번입니다.